일본 영어 머스터디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오늘은 영어를 왜 구문이나 문법, 단어 암기로 가르쳐왔던 그런 오랫동안 가르쳐왔던 서구는 왜 이것을 버렸을까요? 라는 주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어를 구문, 문법, 단어 암기로 가르쳤습니다. 외국어를. 첫 번째 라틴어였겠죠. 그 당시는. 한 500년 전부터 시작됐던 이 방법은 왜 서구는 지금은 버렸을까요가 이제 주제입니다. 구문, 문법, 단어 암기를 제가 비유를 든다면 500년 전에 사용하던 것으로서 어떻게 보면 마차와 비슷합니다. 자, 현재는 고속열차나 비행기, 고속 자동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왜 우리는 계속해서 마차를 타야 되는 것인가? 자, 그런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한테 있는 거죠. 자, 한국의 영어 시험에는 마차가 적합하다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한국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영어 선생님들이 바로 문제인 거죠. 자,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고속열차를 타본 적이 없어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과거의 것을 고집하는 것이 곧 그들의 생존, 다시 말하면 돈벌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유지될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너무나도 강력하다는 거죠. 이들의 말이.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요. 왜 우리는 계속 마차를 타야 하는 것인가? 현대 왔으면 현대 맞게끔 고속열차나 자동차가 있음에 불구하고도 왜 마차를 타야 하는 것인가? 이들에게 우리는 계속 돈을 왜 수혈하고 있는 것인가? 자, 그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이런 거 비슷한 거죠. 비유를 하자면, 자, 전구는 전기에 감전돼 죽을 수 있으므로 위험한 거니 안전한 가스 등 또는 양초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요. 실제로 양초가 가스 등이 화재 사고로 더 많이 사실 사고사를 당했음에 불구하고도 이러한 사실을 감추는 것이죠. 자,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양초나 가스를 사용했던 것이 자신들에게 이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것은 이윤이거든요. 결국에 돈이 어떤 진보, 발전에 가는 데 있어서, 진보에 가는 데 있어서 바로 이것이 방해가 됩니다. 기존의 세력들이 이것을 유지해야 돈을 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진보하기가 정말 힘든 이유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돈 때문이에요, 결과는. 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이거죠. 그렇다면 그것의 더 큰 문제는 뭐냐?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을 공감한다는 거죠. 그 당시 가스나 양초를 이용해야 된다는 말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전구가 전기로 감전돼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 실험을 했을 거예요. 그런 공포감이 작용했을 겁니다. 좀 더 과장해서 예를 들자면 나치 히틀러도요. 투표로 뽑은 인물이에요. 그냥 자신이 나온 구테타 세력이 아닙니다. 투표로 뽑은 인물이며 투표로 뽑은 정당입니다. 결국은 셀럽 문화죠. 이 셀럽 문화가 낳은 괴물이 바로 괴물의 영어 강사가 영어 강사에게도 존재한다는 거죠. 자, 나치라고 해서 좀 과하게 표현하긴 했는데 과장을 해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될 것 같아서 제가 히틀러까지도 끌어들였습니다. 자, 이 셀럽 문화는 유명한 사람이 말하면 다 맞다라는 이상한 논리죠. 그러니까 이러한 셀럽 문화가 나는 괴물이 영어 강사 세계도 존재하고 이 강사들이 말하는 내용이 곧 진리가 돼버리는, 그리고 이들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옛날 거예요. 그냥 구문 독해하라, 단어 암기해라, 독해해라, 요거 그대로 500년 전에 했던 마차를 끌라는 이들의 말, 여전히 양초를 사용하고 가스 등을 사용해야 된다는 이들의 말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히틀러 뽑듯이 공감해 주기 때문이죠. 자, 이 영어 강사들이 결국엔 진보, 발전을 막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존, 다시 말해서 그들의 돈, 호주머니에 돈을 집어넣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설득해야 되는 거죠. 그들에게. 그들의 생존과 관련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해설 강의를 보시면은 오답률 1이 이렇게 막 설명이 들어가요, 제가. 근데 이 문제는 뭐 50%밖에 되지 않아요. 오답률이 높지 않습니다. 실제 이 문제 쉬웠고요. 2016년 10월은 되게 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1등급이 다 100점이 1등급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정확히 하진 않습니다. 하여튼 EBS 기준이고요. 이 해설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다른 강사와 차이가 별로 없어요. 왜? 이 과정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 거 갖고 분석하는 거예요. 시험이 이미 나왔죠. 이걸 갖고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뭔가를 구별하기는 힘들어요. 이 어떻게 배워서 내가 이 문제를 1분 안에 풀 수 있는가를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이 1분 안에 풀 수 있는가를 느끼셨으면 그 배운 것을 정확히 배운 거나 이거를 분석을 해가면서 이해가 되죠. 다른 강사들도 해석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하겠죠. 그럼 문제는 이 문제를 천천히 분석해가면서 옆에 글까지 써요. 한글로 씁니다. 이것은 뭐 예를 들면 뭐 역사가 어떻다, 한글까지 설명해줘 옆에다가. 이러면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됐으면 끝났나요? 이해가 됐으면 이 문제를 다음에 시험 나올 때 1분 안에 해석할 수 있나요? 3, 4분, 5분 주면 괜찮죠?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그러나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의 이해. 누군가 말을 하는데 잠깐만 끊을 수는 없잖아요. 모든 이해는 시간과 들어갑니다. 우리의 실제 생활은 절대 이해로 끝나지 않고 시간적 이해가 들어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시간이 들어가죠. 영원한 사랑도 없고요. 영원한 결과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영원한 진실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이랬던 게 지금엔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과거에는 16살 아이가 결혼하는 거 당연한 거였어요. 지금은 16살 아이가 결혼하면 학대죠. 성적 학대입니다. 과거 200년 후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아마 그때는 20대 때 결혼하면 학대로 갈 수도 있겠죠. 그건 그 당시에 해당하는 진실이 있는 거죠.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가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을 다 무시한 채 들어가는 모든 수업은 그건 다 가짜입니다. 가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와서 여러분들에게 히틀러가 틀렸다 맞다라고 지금 알죠. 정확하게 알죠. 그 당시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히틀러가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우리는 항상 그런 실수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죠. 아마 우리나라도 10년, 20년 후에 이 병폐에 쌓여있는 이 기존의 인물들, 영어 괴물이 나온 영어 강사들, 이 셀럽이 나온 영어 강사들, 이 강사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들의 돈벌이가 다 끝나고 나면 언젠가 한국을 돌이켜보면서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옛날에 한국의 영어는 참 웃겼다, 재밌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16살 애가 결혼하는 거를 정당히 정상이라고 봤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이 셀럽 문화가 나온 이 셀럽 강사들, 이들이 현재 우리나라 영어 강사의 진보, 영어의 진보, 외국어 학습의 진보가 되겠죠. 보다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막고 있다. 이들이 결국 이들이 굳이 말하면 적폐다, 쌓여있는 폐단들이다. 자, 해설 강의로는 그들을 구별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정확히 말할 건 여러분들이 이것을 1분 안에 해석할 수 있는가를 해보시고, 안되면 그 강의가 가짜인 겁니다. 가죠. 자, 이것을 왜 틀렸는지 뭐 설명하면 아실 겁니다. It isn't however such a hit with police officers and district attorneys who have criticized the cities for presenting a highly misleading image of how crimes are solved. 제가 해석할 때 잘 들어보시고, 제가 과연 그 단어 하나를 맞춰 해석하는지를 잘 들어보시면은 조금의 약간의 차이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Since its debut in 2000, an American drama centered around the crime scene investigation has become very popular. In 2002,
it was the most watched show on American television. And by 2009, the worldwide audience was estimated to be more than 73 million. Their fears have been echoed by the Monica Roberts, criminalist who found evidence that the jurors have increasingly unrealistic expectations of forensic evidence. Bernard Knight, formerly one of Britain's chief pathologists, agrees. Juror today, he observed, expect clearer proof that forensic evidence science is capable of delivering. And he attributes this trend directly to the influence of television crime dramas. 자, 그러나 그와 같은 히트는 없다. 이 히트가 뭔지 모르겠죠? 뭐 야구에서 히트 쳤다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말하는 그 음악이 히트 쳤다는 건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경찰관과 지역의 변호사, 지역 변호사가 뭘까요? 당연히 검사겠죠. 지역 검사. 이들에게는 당연히 야구 히트는 아니겠죠. 그와 같은 히트는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비판합니다. 그러한 시리즈에 대해서 프레젠트는 보여주는 거죠. 매우 미스리딩, 잘못 이끄는, 오해를 일으키는 이미지, 어떻게 범죄가 해결되는지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주고 있다 라는 것을 비판했다는 거죠. 자, 2000년도에 데뷔한 이래로 아메리칸 드라마니까 히트가 뭔지 아실 겁니다. 이제는 아메리칸 드라마는 중심이 범죄 현장 조사, 그런 걸로 중심으로 돌아가는 드라마였고요. 그랬는데 그것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그것은 가장 많이 본 쇼, 미국 텔레비전 쇼였으며 2009년도에는 세계적인 청취자가 대략 한 7천만 이상이 됐습니다. 자, 그러한 두려움들, 그것은 에코처럼, 메아리처럼 퍼져나갔다는 거죠. 모니카 러포트에서 다시 한번 퍼져나갔습니다. 이 사람은 범죄학자이며 뭐가 퍼져나갔다고요? 두려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예요. 두려움이 퍼져나갔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이 퍼져나갔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이 크리미널리스트 범죄학자가 who found 발견한 것은 증거를 발견했대요. 주어러 배심원들이 점점 더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더라. 포렌식 밑에 나왔죠. 과학수사 증거에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뭔가 앞에 있는 내용과 단절되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앞에는 되게 인기가 좋다는 이야기에는 별로 없어요. 밋밋한데 여기서부터 이제 가치 판단에 들어가죠. 뭔가 이제 잘못된 두려움에 대한 그것이 생기고 두려움을 다시 한번 에코처럼 공명하듯이 퍼져나가고 이 사람이 발견한 것은 비현실적인 어떤 기대를 하는 배심원들 봤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3번 버나드 나이트라는 사람은 이전에 영국 치프 주 패톨로지스트 법리심리학자 수석 법리심리학자였던 이 사람 병리학자였던 이 사람은 또 동의한다는 거죠. 이 사람도 동의해요. 자, 오늘 주어를 그가 관찰하기로는 좀 더 명확한 증거를 기대하더라. 포렌식 과학이 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증거, 더 명확한 증거를 기대하더라. 그가 이제 그리고 그는 attribute 이러한 트렌드, 경향을 직접적으로 과학의 어떠한 텔레비전 범죄 드라마의 영향력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는 직접적으로 이 TV의 영향이 아니겠는가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 들어갈까요? 여러분 보다시피 여기서 반전되는 뭔가 분절되는 부분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두려움이 퍼져나갔다. 이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은 비현실적인 기대를 배심원들이 하더라. 그리고 전 병리학자인 버나드라는 사람도 동의하더라. 이 사람은 이렇게 또 관찰했던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죠. 그럼 2번의 가능성이 가장 높죠. 확인해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서치에 히트를 해서 못했다 하더라도 푸른데 지장은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어가 누구 가르친지 모른다 하더라도 푸른데 지장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시사, however 같은 단어는 모르다 하더라도 해석 안 했다 하더라도 또는 넘어갔다 하더라도 문제 푸른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우리는 하나를 몰랐다. 하나를 못 봤다. 하나가 해석이 안 됐다로 해서 문제를 맞출 수 없다면 그 문제는 좋은 문제는 아닌 거죠. 전체를 물어봐야지 어떻게 한 단어 갖고 답을 찾느냐 말이죠. 자, 그리고 다시 정리해 본다면 결국 뭐예요? 이 경찰관이나 지방 검사들은 그렇게 그들에게는 히트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영화가, 드라마가. 왜냐하면 보다시피 비난하는 거죠. 이건 매우 잘못된 미스리딩, 잘못 이끄는 오해를 일으킬 만한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범죄의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여기다가 옆에다 쓰죠. 어떤 분들은 여기서 보면은 미국 사람들은 드라마 범죄 조사가 인기가 있다. 그러니까 드라마의 인기, 범죄 드라마 뭐 이렇게 쓰는 분도 있어요. 자, 되게 깔끔하죠. 여러분들 보기에는 이런 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현장에서는 이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런 거 쓰면서 여러분들 실전을 적용하나요? 이게 그냥 이론적으로 멋있어 보이고 여러분들의 깔끔하게 보이기 때문에 쓰는 방법인데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강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잘못 배울 수가 있죠. 머리 이해만 될 뿐 실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적용되지 않으면 가짜인 거죠, 그냥.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선생님 구문, 문법 단어함기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마차가 느립니까? 마차가 느리진 않아요. 당연히 안 하는 것보다 걷는 것보단 빠르죠. 그러나 비효율적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이거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차 타실 겁니까? 길거리 지나면서 똥 누고 있는 이 마차를 타실 겁니까? 가다가 떡 서가지고 똥 누고 또 가고 쓰고 배고프면 멈춰가지고 풀을 뜯고 뿔 뜯고 다시 출발하고 풀 뜯는 동안 못 움직이고 이게 바로 마차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자동차 가다 쓰는 거 봤습니까? 그냥 휘발유면 그냥 갑니다. 제가 말하는 건 이게 문제예요. 이거를 했을 때 학생들이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가긴 가거든요. 마차처럼 가요. 그러니까 10% 20% 효율성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성이 아예 없으면은 이건 아닌데? 라고 하겠는데 그걸 느끼기에는 여러분이 나이 들어서 이건 아니었구나 알게 되죠. 일반적 그 현장에서는 뭔가 느는 것 같거든요.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차도 가긴 가잖아요.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기억해 보세요. KTX 고속열차가 30분이면 서울에서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데 마차를 타고 가면 글쎄 한 일주일 걸릴까? 일주일 걸릴 겁니다. 우리 인생으로 본다면 한 달에 끝낼 수 있는 걸 10년을 가는 겁니다. 마차가. 그러기 때문에 제가 구문 문법 단어함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충분히 학교에서 하는 것도 충분했으니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단어 암기 할 필요 없습니다. 암기하면 독해에 쓸모가 없어요.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단어를 암기한 걸로 찾아내겠다고요? 그 뜻을? 그럴 리가 없죠. 예. 또 하나 제가 재미있는 현상은 이런 경우도 많아요. 어떤 학생 보니까 이렇게 하죠. So, T-H-O-U-G-H-G, dot. 그 학생들이 이거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학생 보니까. 또 어떤 학생은 또 이게 T-H-R-O-U-G-H, through란 단어 있죠. T-H-R로 시작하는 거, O-U-G-H. 이거는 비록 뭐뭐이지만, 그렇죠? 이건 생각했다 과거, 이거는 뭐뭘 통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헷갈리는 거야, 이쪽하고 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단어가 툭 나왔을 때, 이 단어 순간적으로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단어를 다 알아요. 세 가지 뜻을. 단어를 아는데 워낙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이 두 개가 헷갈린 거예요. 헷갈리는 걸 잡아주는 건 누굴까요? 시간이죠. 천천히 보면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속에선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거의 0.01초 사이에 확 지나가요. 그 와중에 여러분은 그 단어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문이나 단어 암기로 되겠습니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적폐 쌓여있는 히틀러 여러분을 선택한 겁니다. 그들이 아직도 주머니에 돈을 넣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을 선택하기 때문이죠. 마차입니다. 더 이상 양초, 가스 등을 들고 이게 좋은 것이요 라고 하지 마시고 마차를 타면서 도움이 된다라고 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셀럽 문화, 그들이 낳은 영어 괴물이 있습니다. 그들이 낳은 영어 괴물. 이들이 우리가 가는 길을 막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500년 전에 멈춰 있다.